제 친구도 전세 사기로 눈물 짓는 날이 참 많았는데 제가 감사해요. 빌라왕, 빌라신 이렇게 막 네. 뭐 500채, 뭐 800채, 1000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네,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법안은요, 일명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네, 일명 전세 사기 특별법.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정부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는데요. 제 친구도 전세 사기로 눈물 짓는 날이 참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 전세 사기 대책 TF 실무팀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법안의 기초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하셨다고. 네. 제가 감사해요. 이전 ing마법에서도 몇 번 다뤘던 문제이긴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전세 사기 피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전세 사기 피해 문제는 2022년 7월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뭐 이른바 세모녀 투기단이 사기, 또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많이 알려졌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에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빌라왕, 빌라신 이렇게 막 네. 뭐 500채, 뭐 800채, 1000채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부각된 거죠. 전국 곳곳에서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서울, 뭐 인천, 미추홀구, 부산 등등 전국 곳곳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그 주택에 보증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전세 사기 범죄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회적 재난이라 부를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피해를 불러왔었죠.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전세 사기 수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이요, 총 2조 2,836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밝혀진 것만 이제 그런 거고, 되게 신고도 안 하고 뭐 어쩔 줄 몰라서 한 경우는 이제 집계도 안 됐을 거고요. 더 있구나. 지금 그 통계만 해도 검찰이 송치한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지, 경찰이 수사 중인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액은 전혀 합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빚까지 또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룻밤 사이에 오갈 데도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사회적 신뢰도 무너지니까 정말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법률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존의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매나 공매 절차, 또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니 조건이 안 맞아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동일한 임차 주택의 다수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의도, 그러니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어야 했고요. 사기 의도가 있었냐, 이걸 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책 내용의 대부분이 금융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임시 주거권을 조금 연장해주는 수준인 거지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는 부족한 대안이었죠. 그 밖에도 여러 면에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정 범위를 더 늘려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실효성 있고 강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죠.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과 기존의 특별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먼저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 청구권을 넘겨받아서 전세 사기나 또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서요,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 동안
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요. 또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면 시세에 대비해서 30%나 50% 수준의 낮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뭐 이직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네.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로 지적이 됐던 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의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했고요. 여기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시도별로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5억에다가 2억을 더해서 최대 7억 원 구간 세입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더불어서 임차주택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 임대차 계약 피해자를 지원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됐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6개월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단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이후에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세부 지침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과 무상 임대 지원, 차액 안분 방안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매입하거나 공급된 공공 임대 주택에도 소급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공매가 완료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갓 통과한 따끈따끈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